본격적인 폐선 처리를 위해 선대 위에 올려진 400톤급 선박. 폐선 처리 반원들의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이거는 짐실에 나가는 거지. 화물선. 각종 화물을 싣고 망망대해를 누비던 화물선이 고철로 바뀌는 순간 폐선 처리 작업에도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는 뭐 앞에서부터 네.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쯤에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죠. 절단은요? 거대한 화물선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산소 절단기를 이용한 수작업이 기본이다. 배를 분해하기 위한 1차 절단 작업.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 속에 1200도의 불꽃을 내뿜는 산소 절단기가 쉼없이 돌아간다. 보통 한 7, 8톤 정도 크기로. 그래가지고 육상에 내려놓은 다음에 상태에서 이제 차에 운송할 수 있게끔 예. 예, 땅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더 쪼개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이제 채광회사나 이제 납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배의 상층. 1차 절단 작업이 끝난 조타실. 절단된 부위를 따라 고철 덩어리로 분해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작업을 해야 할 배의 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선박 해체 작업의 핵심은 기관실. 각종 기계 장비가 모여 있다. 유수분리 기름을 깨끗하게 해갖고 기계로 잡아야 되는 거야. 필터. 다른 배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 사가고 가지. 가루 이런 거는 다 재생해갖고 비싼 겁니다. 고물인데도 이런 거 가루 이런 거 소금이나 해갖고 다 비쌉니다. 선박을 움직이던 주요 장비들이 재활용품으로 다시 값이 매겨진다. 주 엔진, 주기. 이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위험성도 있고 네. 또 돈 되는 물건도 많고 다시 팔 수 있는 거 재생해서 이런 거 다 다시 팔 수 있으니까 잘 잘라야 돼요. 잘못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쓸만한 기계 장비들을 분해하는 것은 베테랑 작업자들에게도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각종 배관과 장비, 전선과 고철들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하루 작업량이 엄청나다 보니 작업자들 손에서 쉴 새 없이 가동되는 산소 절단기는 곧잘 말썽을 부리고 난다.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쓰는 거야, 이거는. 산소. 네? 가운데는 산소. 네. 이 가에는 렌치지 가스. 한 1200도. 자주 막히니까 이제 풀을 내가 쓴다고. 깨끗해야 씨가 절단이 잘 된다고. 뭐가 무소문이 막히 있으면 절단이 안 돼. 그러니까 자주 저를 청소를 해줘야 돼. 하루에도 수차례씩 막히는 하구 구멍을 뚫기 위해 뾰족한 바늘은 필수품. 이물질을 제거하자 다시 시원스레 불꽃을 내뿜는다. 하지만 절단 작업을 하다 보면 사방으로 튀는 불똥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순간적으로 불길이 커지면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불길을 발견한 작업자가 소화기를 손에 들었다. 작은 불꽃이 언제 화마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 그래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엔 늘 소화기와 물 호스가 필요하다. 그래. 나는 무슨 지금 아니 작업이 지금 안 되는데 기름을 내고 싶다 하는데 기름. 네? 기관방에 네. 기름을 빨리 기름 재생하는 사람들을 좀 끄덕여 따로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기름을 빨리 풀어오라고 그래야 작업이 되니까 기관방에. 선박에 남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폐유 수거 차량이 도착했다. 폐선박이 크면 클수록 배에 남아있는 기름의 양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기름을 수거해가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바다나 토양으로 흘러가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지만 이렇게 수거하면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거해가 네. 공장에 가서 기계 돌리가 네. 슬러지하고 수분 제거하면은 원래 그게 된다. 이게 지금 뭐 슬러지하고 수분이 섞여서 못 쓰는 거지 다른 건 아니거든. 매번 수거되는 폐유의 양은 다르지만 돈이 되는 이상 한 방울도 남기고 갈 이유가 없다. 그 바다에 놔놓으면 오염된다면서 썩어지면은 바다 놔놔도 오염되고 하니까 전부 해야 되는 그 해체는 해야 됩니다. 다음날 아침 400톤급 화물선의 본격적인 해체 작업. 중장비가 동원돼 작업 준비를 서두른다. 절단된 해체 선박을 바닥으로 내리는 일. 크레인까지 동원되는 대대적인 작업이다. 아무리 절단한 폐선박의 일부라지만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는 크레인 작업. 폐선 처리 작업장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육지 같으면 고층 빌딩이라 보면 돼요. 고층 빌딩이라고 보면 되는데 맨 위에 이제 우리가 그 조정하는 조타실, 조타실부터 차게 우리가 이 절단을 해가지고 크레인을 가지고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실부터 시작해갖고 앞에 뭐 선수나 선미 쪽으로 이제 이 배차 선대 위에 얹혀가 있는 균형을 어느 정도 맞아야 해요. 배가 안 그러면 한쪽 많이 이 지체를 했으면은 배가 한쪽으로 넘어가요. 무게 균형을 고려한 작업 순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 자칫 배가 쓰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냥 배란 자체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만 절단기가 뚝뚝뚝 따르면 된다는 데만은 절대 그건 아니에요. 드디어 선박 해체를 위해 크레인이 가동됐다. 저희가 제일 핵심이에요. 저거 드러내는 게요. 저기 그 조정실죠. 1차로 절단해둔 조타실의 상층 부분을 크레인이 서서히 들어올리기 시작한다. (400톤) 선박을 운항하던 조타실이 떨어져 나오는 순간 파공기 반장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급히 작업자들이 달려들어 바닥에 내려놓을 위치를 정하는데 너무 커도 안 되고 네. 딱 알아서 딱 이래서 만든다니까 버렸거든. 너무 크면 그래야 문들거든. 4등분 된 조타실이 차례로 옮겨지기 시작한다. 작업 순서와 하역 무게를 고려한 절단 작업은 안전은 물론 작업 속도와도 직결된 이들만의 노하우. 거대한 폐선박을 자르고 옮기길 수차례 바닥은 금세 거대한 고물상이 된다. 절단 작업은 다시 지상에서도 이어지는다. 차에 들어가니까 막 분리해가지고 다르잖아요. 선체가 하나둘 분리돼 나간 자리. 작업자들은 다시 크레인 고리를 연결해 해체 작업을 서두른다. 네? 이리 오라니까 드러낸다 이거. 안전한 작업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 작업 현장에 외부인을 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늘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 집채만한 선체의 일부가 머리 위를 오가는 현장은 위험을 넘어선 극한의 작업이다. 선체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크레인과 연결된 로프를 연결한다. 이미 절단한 바닥 위에서의 작업이 다소 위태로워 보이지만 이들만의 작업 방법이 있다. 코치를 놓고 네. 마무리 작업할 때만 딱 놔놓고 네. 들어가 다는 기라. 1차 절단을 할 때 완전히 잘라내지 않고 일부분을 남겨놓는 것. 크레인과 연결된 로프를 안전하게 고정하고 나서야 남겨놓았던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보다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이들의 작업 노하우다. 됐다. 벽을 돌려. 잘 나온다. 잘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해체 작업. 곳곳에선 쉽게 잘리지 않는 고철과의 실랑이가 벌어진다. 용접으로 고정해 놓은 장비건만 좀처럼 꼼짝을 하지 않는다. 정방 할때 배가 못 움직이게 고정하는 거. 아, 탓이요? 단단하게 고정된 일명 권양기. 세월의 무게까지 더해져 절단 작업이 쉽지 않다. 결국 베테랑 절단사 3명이 동시에 투입된 상황. 용접한 부위를 따라 절단하기 시작한다. 이제 크레인의 힘을 이용해 장비를 위로 들어올릴 계획. 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신호를 보내는데 이때 크레인을 끌어올리는 로프가 멈춰선다. 선체에 고정된 권양기 역시 움직일 기미가 없다. 너무 오래 짜물이 많이 가고 네. 설치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꾸 위로 붙어가지고 녹이 들어가지고 볼트가 부식이 많이 돼가지고 잘 안 빠지고. 벌써 1시간째 지연된 작업. 현장 경험이 많은 박웅기 반장이 용접된 사이를 벌려본다. 볼트 2개 보이는 거 난리부터. 역시 박웅기 반장의 예상대로 용접된 안쪽에 선체와 고정된 볼트가 숨어 있었다. 볼트를 제거하고 크레인이 가동됐다. 두 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권양기가 크레인에 실려 움직인다. 개선은 보통 나이가 한 30년 내지 한 40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배는 뭐 일본에서 거의 사용을 많이 하다가 한국으로 중고로 팔려가고 한국에 쓰다가 해체를 하는 거라. 보통 이 배는 나이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사람의 힘으로는 지탱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 언제 작업자들을 덮칠 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작업자들은 미리 예측하고 계산해서 작업을 해야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를 피해갈 수 있다. 나와, 전부 나와. 이대로 남겨뒀다가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 위험 요인이 확인된 이상 아예 절단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가슴을 쓸어내릴 위기를 또 이렇게 넘겼다. 그냥 막 썩어놓으니까 떨어져 버리잖아. 겨우 한숨 돌린 이홍희 씨. 이때 크레인으로 간식이 올라왔다. 아, 참돔가요, 참. (10년) 감수했다. 와. 네? 10년 감수했어. 아. 왜요? 붙었는 줄 알고 잘랐는데 그냥 다 썩어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 30년 경력자에게도 늘 아찔한 순간이다. 자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자주 허다하지 뭐 이게. 내가 씨가 오래돼가지고 썩은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르다 보면은 페인트도 이제 많이 묻어놓으니까 네.
그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은 그냥 떨어져가지고 넘어지고 그러잖아. 때론 다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버텨온 자리. 수십 년을 함께한 이들의 일터다. 그리고 거친 바다를 헤치며 수십 년 세월을 보낸 그곳의 투박한 흔적들은 자신의 일터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다. 선박 해체 작업이 진행되면서 작업 현장을 찾는 이들이 많다. 아, 이거 내가 다 샀잖아, 이거. 아, 이거요? 어떤 거요? 이 이름 엔진. 이거 내가 다 샀잖아. 폐선이라고는 하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장비만을 구입해 되팔 수 있기 때문이다. 저 애국으로 저 베트남이나 후진국에 그럴 때 판다. 저걸 폐선 한 척을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열흘 남짓. 10여 명의 작업자가 쉼없이 움직이며 선체 조각들이 하나둘 옮겨지고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다. 배의 가장 윗부분부터 앞, 뒤쪽을 순서대로 해체해 나가다 보면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드디어 배의 심장인 엔진이 공개된다. 이 기름을 가지고 엔진이 돌아가기 때문에 예. 세상에 자체에서 그 기름 유출을 타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엔진에는 수많은 배관과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절단 작업이 쉽지 않다. 한편 지상에서는 엔진을 싣고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배 엔진 지금 이제 철가가 나오면은 네. 이거 샤갖고 바에도 딱 앉혀갖고 뽀뽀하니까 밑에가 움직이다. 폐선에서도 가장 값이 나가는 물건이다 보니 일반 고철과는 대우부터가 다르다. 운반을 위해서 크레인과 엔진을 연결하는 작업. 하지만 엔진의 무게가 문제다. 한치의 흠집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 올려야 하는 것. 무게 중심을 잡아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쇠사슬까지 이용해 엔진을 고정시켰다. 모두가 긴장된 순간. 크레인이 서서히 엔진을 들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아직 채 절단되지 않은 배관이 걸린다. 다시 작업 중지. 엔진에 무리가 없도록 연결된 배관을 산수 절단기로 잘라내야 한다. 드디어 400톤급 선박의 엔진이 선체에서 완전히 분리된다. 이제 트럭에 싣기 위한 준비 작업. 바닥으로 내려온 엔진에 고정 받침대를 부착한다. 워낙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곳에서는 말보다 수신호가 통한다. 배의 심장 엔진은 수리를 거쳐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엔진 해체 작업에 작업자들의 체력은 거의 바닥난 상태. 그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곳은 폐선 아래. 배 밑에서 이렇게 쉬시면 좀 안 불안하세요?
불안할 건 없지. 그냥 딱 고정이 돼가 있는데 이거 그늘이 시원하잖아요. 더 좋은 데가 없는데 여기가 더 좋은 데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10여 분의 단잠을 자는데 이만한 명당이 따로 없다. 다시 재개된 작업. 크레인이 떠난 자리엔 2차 절단 작업을 해야 할 선체들이 바닥에 가득 쌓여 있다. 하지만 한낮의 무더위 속에 산소 절단기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작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쉼없이 이어지는 작업. 뜨거운 열기를 잠시 식힐 새도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작업은 계속된다. 어느새 작업장엔 고철들이 가득 쌓였다. 이제 배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지만 아직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남아있다. 지금 갖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제강사다 보면 어떤 경우냐면은 거의 한 6대 4 내지 7대 4를 이 고철을 전부 수입을 하는 상태거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충당이 안 되면은 뭐 이제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게 제강사 자체였어. 매일 실어나르는 고철만도 수십 톤. 수거 차량도 바빠진다. 해선박에서 나온 고철이 도착한 곳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부산의 한 공장. 각종 폐기물에서 분리된 고철들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다. 이곳으로 옮겨진 고철들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1500도가) 넘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고철이 녹기 시작한다. 각종 철강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 단계. 그리고 다양한 틀에 맞춰 철근과 철판 등 각종 철강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공정을 거친다. 해선박에서 나온 고철이 탈바꿈해 건축 현장에서 꼭 필요한 새 철강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고철 사용량은 2,960만 톤으로 철제 소비량 대비 53.7%를 차지한다. 하지만 고철 사용량의 23.1%는 아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며칠 후 바다 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폐선박의 인양 작업이 한창이다. 선대 위로 폐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인선 2척이 동원되고 육지와 바다, 폐선 위에서의 합동작전이 시작된다. 선대 위로 올라갈 위치를 바로잡는 예인선. 인양 작업은 무엇보다 작업자들의 호흡이 중요한데 배의 정확한 위치와 물 높이까지 파악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다. 260톤급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 12줄의 와이어가 연결됐다. 배의 위치를 맞춰가며 서서히 육지로 향하는데 한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작업이다. 우리 일이라는 거는 와이어가 소실이 있거나 뭐가 잘못되면 터지면은 와이어에 맞으면은 배도 팔가 그건 절단이 돼요. 와이어가 혹 가다가 지 힘에 끼워가지고 떨어지는 수 있어요.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해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리던 그 순간 배를 지탱하던 와이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 버린 것. 과연 이들은 무사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까?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선박인양 과정에서 끊어져 버린 와이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와야 연결해야 배를 올리. 결국 인양 작업이 중단되고 임시로 와이어를 연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다. 와이어 사이사이를 벌려 코를 뜨는 작업. 마치 뜨개질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와이어가 끊기는 것은 선박 인양에서 가장 위험한 일. 그만큼 와이어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죽어버려. 힘을 많이 받은 중간에서 약한 부위가 터져본다고. 그러니까 저 놀아 있는데 저 부위가 힘을 최고 많이 받았다고 이런 거를. 터질라는 동시에 확인해갖고 이제 쏟아버렸지. 그대로 떼지면 와야 터져 날아가고지. 저 앉은 사람 저 맞으면 죽어.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기로 바뀔 수 있었던 상황. 30분 만에 끊어진 와이어가 다시 연결됐다. 다시 시작된 인양 작업. 다행히 임시로 연결한 와이어가 제 역할을 한다. 어느덧 물속에 있던 배의 앞부분이 물 위로 올라왔다. 서서히 움직이는 폐선의 밑쪽을 계속 주시하는 권규대 반장. 1번 배차 앞뒤로 다 잘 돌고 있어. 2번은 아직까지 안 비고 있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어느 하나라도 호흡이 맞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선박 인양 작업. 3시간에 걸쳐 260톤급 트롤 선박이 선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260톤 선박의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실린 본향기에서는 심상치 않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결국 배가 선대 끝까지 완전히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이 중단됐다. 억지로 올리면 올리겠는데 와야가 노고 돼가지고 겁이 나서. 만약에 안전사고를 대비해 결국 인양 작업을 이쯤에서 끝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죠? 배를 못 올리면 못 올리지. 사고 나면 안 되지. 첫째 안전인데 뭐. 마음이 안 편해 위에서도 와야가 이게 밀어주고. 오지 마라 저서 연락을 마라 크레인도 일단 그대로 들어가니까 와마를 좀 피놓고. 어차피 크레인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땀 난다. 왜 그런 거예요, 저분이? 먹어봤어 배가 먹어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잡으면 돼. 지금 하중이 무거우니까 어느 정도 상부 부분을 털어내고 절단에 털어내고 다시 올릴 거예요. 이렇게 폐선 처리를 위한 준비 작업이 힘겹게 끝났다. 선대 위에 올려져 있는 또 다른 폐선. 배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폐선 처리를 앞두고 선박 주인과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 기간과 작업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작업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10일에서 이제 15일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활한 작업을 위해 직접 배에 올라가는 김봉수 씨. 선박 내부 상태와 구조를 세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배가 오래되니까 더 이상 배의 가치가 없는 그런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다가와가 요거를 이제 잡는 게라. 요거 잡으면 이제 이 배는 생명을 다 안기고 이제 고철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다 사갖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계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 배 전체가 다 사갖고. 곳곳에 녹슨 장비들이 폐선의 40년 나이를 말해준다. 다음 날 본격적인 폐선 처리 작업이 시작됐다. 저 뜰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연기 빨리 빠진다고.
밀폐된 선체 안에서의 작업은 자칫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최소한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숨구멍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지금 연기로 마시는 그렇다고. 연기가 마시니까 목이 칼칼해 지금. 들어가가 빵으로 양쪽에 다 내가지고 공기가 계속 가도록 뚫어놓고 작업을 해요. 아, 공기구멍을 그거 안 뚫어놓고 작업하면 안 돼요? 질게서 차가지고 연기를 차고 있어서 실시간다고. 그럼 넘어가지고 보이지도 안 하고 그렇거든. 그래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놔야 연기도 빠져나가고 이제 바깥 저기 햇볕이 들어오니까 뻔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가 좋지. 숨구멍을 뚫기 위해 다시 손지섭 씨가 좁은 통로를 이용해 배 안쪽으로 들어간다. 몸을 구겨넣게 해도 작은 입구. 좌우로 꽉 막힌 선체 안은 산소 절단기로 작업을 하다 보면 금세 연기가 차오르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비좁은 공간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 보면 1200도의 산소 절단기가 내뿜는 불꽃이 온몸과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튀어오른다. 공기가 통하는 곳이라곤 들어온 입구뿐.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연기를 참아낸 지 20여 분. 그제야 시원실에 숨구멍이 트였다. 들으셨어요? 이제 열어놔보면은 바람이 저쪽을 불 때, 이쪽을 불 때, 이제 매통이 되거든. 매통이 되고 여기가 빠져나가 봅니다.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던 내부에 숨구멍으로 맞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절단 작업에 앞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놓아야만 최소한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쉼없이 돌아가는 산소 절단기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진다. 선체 안에서 계속된 절단 작업. 작업을 계속할수록 작은 숨구멍의 효력은 오래가지 않는다. 배 안을 가득 뒤덮은 열기와 매캐한 공기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쪽 역시 두터운 녹으로 뒤덮인 고철벽으로 막혀있다. 결국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손지섭 씨. 배 안의 온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30도가 넘는 바깥 날씨가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면 물 먹어요. 물 안 먹으면은 안 돼. 그러나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보다시피. 이게 땀 흘리는 만큼 물을 자꾸 먹어줘야지. 안 먹어주면 탈진해가지고 오후 되면 쓰러져요. 그래서 여름에 되게 더울 때는 그 죽염, 소금, 알수금 그거 먹어가면서. 고된 작업 후에 이어진 새참 시간. 오늘 메뉴는 라면이다. 이열치열,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다 보니 이렇게라도 허기를 달래며 작업을 이어가는데 아침부터 비오듯 땀을 흘린 손지섭 씨. 30여 년을 해온 일이지만 불과 연기 속에서의 작업은 좀처럼 이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잠깐 전화 왔더나. 휴식을 하는 거죠. 너무 지금 9시 안 되기는 거지. 나가면 연기를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해도 아직 안 되네.
중간에 이제. 전화해봐라. 1시대 오라 기라. 예, 맑은 공기. 그러니까 절대 앉아봐. 아웃은 절대 바꿔주네. 그래, 계속 붙어가면 뭐래. 라면 한 그릇을 후루룩 먹자마자 다시 또 작업장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수십 년 세월 비바람과 파도를 이겨낸 세월의 때가 수북히 쌓여있는 선체. 작업자들에게는 이마저도 깨끗이 처리해야 할 대상이다. 두텁게 선박 곳곳을 뒤덮은 녹을 일일이 망치로 쳐내 떼내는 수작업에 금세 진땀이 흐른다. 녹이 많이 피가지고 절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줘야 돼. 한 1cm 정도 됩니다, 녹이. 녹을 제거한 후에 산수절단기로 바닥의 한 면을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선박 아래쪽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확인 작업이다. 그런데 배 안쪽에 모래가 가득 남아있는 상태. 일이 와 이리 있노?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래도 해체 작업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결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닷물에 빨아들이 가지고. 그 이제 그거 그러니까 중간에 이래 놓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모래가 입체가 지금 모래만 아니고 이거는 각각 못 쓰는 모래라 뚜껑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래를 수거한 후에야 해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 사이 해선의 가장 윗부분 조타실 분해 작업이 시작됐다. 크레인 작업은 늘 긴장의 연속. 여러 조각으로 절단된 조타실이 차례로 옮겨진다. 그런데 떼내는 과정에서 마무리 절단 작업이 순조롭지가 않다. 아직 절단되지 않은 채 남아있던 전선을 잘라내는데